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개방수장고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는 개방수장고가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이고, 저희 국내외 개방수장고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번에는 국내의 4곳 기관에서 담당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서 개방수장고에 대해서 실제 운영 사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부터 천천히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계신 분은 국립민속박물관의 파주관에서 개방수장고를 담당하고 계시는 황경선 학예연구선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국립공주박물관의 충주번역수장고가 또 별도로 있는데요. 그곳 개방수장고를 담당하고 계시는 황보창서 학예연구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황보창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마지막에 계시는 학예연구실장님이신데요. 어제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개방수장고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이렇게 행사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김주원 학예연구실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공유를 하면서 이 개방수장고가 도대체 뭔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순차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선생님들께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끔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각자 운영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개방형 수장고가 다 다른데요. 그 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부터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네. 저는 국립민속박물관이 공간은 서울에 있고요. 작년 7월에 파주에 이제 개방형 수장고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하게 됐는데요. 서울에 있는 그 공간 같은 경우는 약 30년 정도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제 건물도 노후화되기도 했고 또 수장 공간이 조금 부족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저희가 이제 파주에 개방형 수장고라는 이름을 짓고 이렇게 외부 사이트로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유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 그 개방형 수장고가 많이 생기고 있고 현재 또 저희 기관에도 견학을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개방형 수장고 내에 열린 수장고, 보이는 수장고, 또 비개방 수장고까지 해서 16개의 수장고를 운영하면서 또 개방형 그 수장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시, 교육의 성격까지 또 같이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주박물관 소개해주시죠. 예,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충청권 번역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는 황보창서입니다. 저희 충청번역 수장고는 그 이름에서 이렇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번역별 수장고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국립박물관에서 들어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제 국가기록문화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 번역별로 수장고를 건립을 했고 마지막으로 충청권역 수장고가 건립이 된 상황입니다. 면적은 한 5,800제곱 정도 되는데 규모가 상당하죠. 근데 이게 5,800 하면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냥 어지간한 축구장 하나 정도? 이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갓 태어났어요. 이제 곧 돌이 됩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열린 수장고, 열린 컬렉션이라고 하는 기체 아래 충청권역 수장고를 오픈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가장 큰 특징은 수장고 내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브릿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많은 내용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전시형 경납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지금 관람을 하고 계신데 어제까지 관람 인원을 보니까 한 6만 3천여 분이 관람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픈하신 대전시립미술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계속해 계시는 두 분은 이제 박물관이고 사실은 국립현대미술관 이외에 현대미술 분야의 미술관에서 개방형 수장고를 아마도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아마 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김주원이라고 하고요. 저희 미술관은 뭐 모두의 그 김신학 대사가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개방을 했습니다. 어제 정식 오픈을 했고 4년 전에 저희가 그 설계를 시작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어제 완공이 돼서 개관을 했는데 사실 저희는 조금 그 박물관들이 운영하는 개방형 수장고하고는 조금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시립미술관이 98년 4월에 문을 열었는데 20년 넘도록 그 소장품을 수집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1360여 점을 저희가 수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00평 정도 되는 미술관 건물이 그 1360여 점의 작품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이 어떤 계기나 결심을 가져왔던 게 어제도 뭐 대대적으로 이벤트처럼 주목을 많이 끌었었는데 백남준 선생이 1993년에 대전시가 저희 미술관이 그 오픈하기 전에 대전 엑스포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전국적인 어떤 국제 행사였고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국제 사회로 진일보하는 중요한 어떤 이 발돋움하는 그런 이 국제적인 행사였는데 그 행사 때 백남준 선생님이 오셔서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저희 미술관이 수장하고 있는 프랙탈 거북선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그 작품이 다른 곳 마케팅 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갖고 있다가 수장을 하고 있다가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98년도에 저희 미술관이 설립되는 것을 보고 2001년에 저희 미술관에게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개방형 수장고는 그 프랙탈 거북선을 보관을 그 보존과 관리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이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전달해야 될까 그리고 그 의미를 계속 연구하고 조사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지점에서 이 개방형 수장고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개방형 수장고는 그래서 그 프랙탈 거북선을 저희 수장관에 있지 않았고요. 이전에는 저희 미술관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있었는데 엄청난 크기의 거의 뭐 한 2m 정도 되는 높이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 그 작품 자체를 개방형 수장고라고 하는 형태 안에 그 보존 관리하면서 시민에게 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이동을 해서 93년도에 만들었던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을 완벽하게 복원한 상황에서 오픈을 한 거였고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미술관은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을 보존 관리 그리고 시민에게 개방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지하 공간에 저희 미술관 지하 공간에 이 구성이 되어 있고 800평 정도 됩니다. 800평 정도 되는데 민속박물관이 하고 있는 것처럼 개방형 수장고 전체가 다 오픈되는 건 아니고요. 개방 공간이 있고 또 열린 수장고라고 하는 이름 아래 개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분의 1 정도가 열린 수장고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3분의 2는 그 비개방 공간 안에 작품 수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한번 와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사실 성격이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문제를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각 기관마다 운영하시는 개방수장고 명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수장고라는 큰 틀 안에 개방수장고, 그리고 보이는 수장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 안에 직접 관람객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보이는 수장고는 유리 너머로 작품을 관람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열린 수장고라는 또 명칭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명칭들을 정하시게 된 이유라든지 과정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고민은 굉장히 오래 저희도 이제 공간의 구조나 성격에 따라서 이 공간을 어떻게 명명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개방형 수장고의 어떤 유형적으로 보면 밖에서 들여다보거나 실제 관람객이 들어갈 수 있거나 또 들어가서 자유롭게 거닐 수 있거나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속박물관 같은 파주 같은 경우는
그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형태의 보이는 수장고 3곳하고요. 실제 관람객이 들어가서 그 수장고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열린 수장고 7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지류나 섬유처럼 아무래도 좀 민감도가 높은 그런 유물들의 성격의 경우에는 좀 비개방 영역에서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분의 2 정도는 그 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청중항과의 차이라고 하면 관람객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거닐긴 하지만 작품이 노출되어 있느냐 아니면 유리장 안에 들어있느냐의 차이가 좀 큰 부분이 또 이제 박물관하고 미술관의 또 다른 성격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속박물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속박물관하고 저희는 좀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사실 미술관 쪽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저희 이제 충청권역 수장고를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조금 오래전 이야기 돌아가야 돼요. 저희 이제 충청권역 수장고라고 하는 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건립된 수장고거든요. 그러니까 국립박물관 내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 국가기록 문화재들, 그러니까 발굴을 하게 되면 그 발굴된 문화재들이 다 국립박물관으로 대부분 들어와서 관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됐고, 그 결과로 권역별이라고 하는 권역별로 이제 수장고를 건립해서 거점에서 주변에 있는 박물관들, 유물들을 조금 이렇게 갖다가 보관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덧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들어오는 많은 유물들을 좀 공개하고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호남권 수장고가 2013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수장고에 창을 냈어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그래서 처음에 보도자료를 낼 때 최초의 국립박물관 최초의 개방형 수장고라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개방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어디가 개방이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들이 많이 미쳤던 거죠.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저희가 이거는 보이는 수장보다 비주얼이지 이게 뭔가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이는 수장으로 하자라고 하고, 그 운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영남권, 경주박물관의 영남권 수장고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영남권에서는 소위 개방형 형태로 하는데, 기존의 호남권 수장고, 나주의 호남권 수장고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창을 통해서 보니까 뭐랄까요, 안에서 작업하는 공간도 창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동일한 높이에서 1대1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밖에 계신 분들, 안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뭔가 매치가 안 돼서 이 창이라고 하는 거를 자제를 하고 유리벽을 설치를 해서 수장고 내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물들이 다 상자에 담기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그냥 작업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경주박물관의 영남권 수장고는 구성이 됩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해놓고 보니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충청권 수장고가 거의 호남권과 영남권 수장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것들을 최종적으로 다 이렇게 해결을 하고자,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결과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적에 맞는 명칭으로 충청권역 수장고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그리고 건축적으로는 관람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들어와서 유물들을 보시고 그 수장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장고가 열리다 하면서. 그러면 지금 권역별 수장고는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 건가요? 13년에 호남권, 네. 그리고 19년에 경주박물관의 영남권, 그리고 이제 저희 공주박물관의 충청권이 작년 11월 29일 날 이제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혹시 추후에 더 권역을 더 늘려가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저희 뭐 사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뭔가 고민을 못해서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가기속 문화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너무 이 증가하는 속도도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열린 수장고라고 명칭을 지으셨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개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정말 엄청 많은 고민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그 저희한테 모범적 사례는 뭐 많이 다녔습니다. 그 국내 개방수장고라고 하는 명칭을 유사한 명칭을 갖고 있는 곳들 많이 다녔고요. 뭐 파주도 마찬가지고 뭐 경주 권역 뭐 이런 데도 좀 갔었고요. 다 가봤는데 역시 모델이 되는 거는 국립현대미술관이었어요. 현대미술 분야의 미술관으로서 개방수장고는 특히 이제 국립으로서 오픈을 청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이 명칭이나 그 전시나 이 그 수장을 보여주는 형태, 소장품을 보여주는 형태가 어떤 것이 될까를 늘 고민을 했지만 늘 모범은 역시 국립현대였어서 저는 사실은 그 국립현대와 다른 곳을 조사하면서 저희 미술관은 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여 그래도 가장 뭐 우리한테 적합한 것은 공간이 사실 국현에 비해서 엄청 작은 규모거든요. 800평이라고 하는 규모는. 그리고 이미 800평으로 지어진 저희 수장고의 1300점이 이미 수장이 다 이렇게 이동하면 끝나요. 본관 수장고가 이제 다시 비어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만 또 어떻게 수장고를 또 열어야 될지에 관해서 또 건립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여튼간에 그런 차원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개방수장고 이 청주관에 관한 저는 이 명칭을 왜 쓰셨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먼저 그걸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잠깐 네. 사실 저는 이 명칭을 지어진 이유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해외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면서 오픈 스토리지 그리고 비저블 스토리지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하다 보니 개방 수장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열린 수장고라고 풀어서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팝업 수장고가 개방 수장고를 관람객분들이 스스로 이제 학습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됐는데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관람객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수장고란 말이 조금 어렵다. 수장이란 단어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개방 수장고 말고 좀 더 특별한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뭐 이미 기존에 있는 이름을 바꾸는 건 쉽지 않겠지만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생길 텐데 계속 앞으로도 개방수장고, 열린수장고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박물관과 미술관 개방형 수장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국립현대미술관 개방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그 미술품 수장센터 운영과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존 처리는 따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부서가. 그런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유물과학부 맞으시죠? 네, 유물과학과 그리고 여기는 학예연구실 소속으로 돼 있으신데 보존팀이 같이 이제 배치가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운영상의 문제도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관람객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관에 갔을 때는 어떤 유물이나 역사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미술관에 오면 뭔가 즐길 거리, 볼거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개방형 수장고에 기대하는 바, 관람객이 기대하는 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우리의 운영 방침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박물관 선생님들과 미술관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서를 저부터 갔다가요. 네. 너무 이렇게 루틴으로. 네.
미술관 분야는 역시 전시의 방점이 조금 찍혀 있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 잘 모르지만 박물관 쪽은 보존이나 보존 수곡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요. 무게 중심이. 저희는 좀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전시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 뮤지엄들이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시민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그 시민이 그 예술 욕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욕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게 이제 미술관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술관들은 수장 전시형이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러니까 전시 형태를 보여주면서 수장 형태도 겸하는 그런 형식의 개방 수장고가 조금 활성화되는 것 같고요. 그 예가 뭐 국립현대미술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미술관도 역시 그 기획전시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이라고 하는 대단한 작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수장의 목적도 있지만 수장과 동시에 그 전시의 그 목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술관하고 박물관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수장고형 전시냐, 네, 네. 전시형 수장고냐 이런 식으로 또 풀어서 얘기들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미술관 쪽은 사실은 전시 쪽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박물관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소장품이 다르죠. 그 소장품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것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냥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들, 그러니까 저희 국립박물관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기 소문화재, 그러니까 도토기류 중심, 뭐 요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제가 가졌던 의문과 질문은 그거였어요. 관람객들은 박물관에서 개방형 수장고라고 하는 것에 원하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뭘 원할까? 그거 이제 우리가 일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유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대해서 궁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시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수장고 안에 상자 안에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겉에는 이름만 붙어 있죠. 그리고 장에는 번호만 붙어 있고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관람객들이 봤을 때 와 하고 이런 유물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오픈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의견을 따랐죠. 따라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수장고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기능, 그러니까 수장 기능과 수장 역할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시라고 하는 입장을 강조를 하게 되면 연출이 들어가고 연출을 하게 되면 수장고의 고유 기능이 자꾸 뒤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보존 관리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각적인 거를 강조하면 그 뒤로 밀려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람객들이 원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관람객들이 원하는 걸 찾아서 그거에 맞게 구성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제시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사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충청권역 수장고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수장고 내부까지 쑥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그 모든 설비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관람객들이 다 보셔서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하는데 한번 놀라시고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쪽에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수장고는 속 보이는 수장고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다 보여요. 뭐 수장고 내부도 보이고 천정 속도 보이고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충청권역 수장고는 그런 면에서
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고 관람객들도 그런 것에 좀 반응을 하고 놀라워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충청권역 수장고는 좀 보태야 될 게 더 많긴 하지만 일단 성공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저희가 이 행사를 위해서 치워놓고 저기 앞에 영상을 하나 틀어놨는데요. 이제 각 기관의 수장고 모습을 영상으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봤을 때 공주박물관의 수장고는 정말 다 보여주시는 공간이었고 복층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간 좀 튀어나온 그런 관람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구석구석 좀 잘 볼 수 있게 배치를 해 두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임자께서 아주 고생을 하셔가지고 잘 만들어놔서 제가 아주 뭐 재밌고 즐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나주가 처음 시작을 했었고 경주 그리고 이제 공주까지 이어져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점점 더 진화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작은 조금 부족했을지언정 공주 같은 경우에 갔을 때 딱 지금 표현하신 속보이는 수장고가 딱 완전 찰떡 같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정말 속속들이 다 보여주고자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 왜 이렇게들 다들 진화하는 거야? 난 또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저는 항상 청주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이제 또 대전 시리까지 또 네, 두루두루 제가 살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어쨌든 수장고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 어렵잖아요. 저희도 오시면 항상 박물관이라는 기대를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공식 명칭이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지역성을 살려서 파주라고 지어놨는데 들어오셔서 전시, 뭔가 레이블이 있고 패널이 있고 주제화된 어떤 계획된 전시 연출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쌓여있는 소장품들을 보시고는 일단 규모나 양을 보고는 압도당하시고 아 하고 뒷걸음질을 치시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자체를 이해하시고 아 수장고라는 게 약간 창고 같은 곳인가 봐. 박물관에 어떤 보물 같은 것을 모아놨나 봐 라고 이제 아이에게 설명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거를 익혀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뭐? 나 뭐부터 봐야 돼? 어디부터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아직 수장고라는 이름, 개방수장고를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계획된 전시, 주제화된 어떤 특화된 뭔가의 그런 콘텐츠들이 익숙해서 수장고는 아직 많이 낯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민속박물관이 본관에서는 그런 주제 중심의 전시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파주에서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시형 수장고라는 어떤 주제 하에 어떤 소장품들이 이렇게 다 각각의 자리를 자리 잡고 있는데 세 개의 큰 타워 형태의 수장고 안에 이제 도토기, 석재류의 어떤 유물들이 들어있고 또 나무 소방 같은 유물들이 들어있기도 한데요. 그 이상의 보이는 수장고라고 명명한 곳은 관람객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창을 통해 들여다보는 조금 제한된 공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뭘 보여줄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1년 만에 또 다른 이제 콘텐츠로 이 안에 어떤 수장대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수장대의 구조나 그 안에 유물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보관되고 있는지 아까 뭐 상자를 쓴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 그리고 그게 작동하는 모습 그리고 각각의 유물들이 조금 더 콘텐츠적으로 어떤 용도인지 라는 것까지도 좀 의미를 담아서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공간은 저희가 또 이제 이것저것 모든 걸 개방한다라고 하니까 실제 일하는 모습까지도 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물을 그 등록하는 아마 공간으로서는 창이 아마 제일 크다. 전국에서 제일 클 것 같아요. 수족관처럼 큰 창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고 이제 소장품의 그 등록 과정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공간 또한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니까 불이 꺼져 있고 비어 있는 공간이 되니까 약간 죽어 있는 공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이 사람이 없어도 어떤 일을 하는 공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관련된 영상과 또 디지털 큐레이터를 이용해서 또 디지털 콘텐츠들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보이는 수장고에서 가졌던 어떤 한계들을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그 놓여져 있는 여러 나열된 유물들의 정보를 또 전달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공유와 또 개방과 공유는 했지만 활용이란 측면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많죠. 네. 그러면 저희도 벌써 지금 올해가 4년 차, 내년이 5년 차인데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개방수장고에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관람객분들이 개방수장고가 어떤 공간인지, 작품은 왜 안 바뀌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다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 어려움을 좀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 저는 사실은 그 4년, 국현이 4년이 됐다 그러고 저희는 뭐 하루 지났는데 사실 개방 수장고가 국립현대가 이 건립해서 개관하면서 참 중요한 문제를 그 일반 미술대학을 나온 사람이거나 미술에 대한 관심을, 진로를 좀 정하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뭐냐면 우리가 공간을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공간에 대해 고민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공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사실은 미술관 하면은 현대미술 분야는 큐레이터밖에는 아무도 모르셨었는데 미술관의 전시나 작품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미술관 자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컨서베이터, 레지스트라 뭐 별의별 분들에 관해 새로운 직업에 관해 충분하게 또 설명하게 되고 그것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하는 역할에 관해 조금 더 진지하게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네.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관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개관이 그리고 저희 역시도 뭐 그런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전 좀 박수를 좀 이렇게 쳐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긴장하게 하는 기관이죠. 항상 뭔가 새로운 걸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말씀처럼 항상 새로운 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 문제가 제일 전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사람에 관한 그 삶의 유형을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그것도 뭐 고마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개방 수장고라고 해서 개방을 했으니까 이제 그 개방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활용 문제까지 계속 고민해 가는 단계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개방수장고 안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미술 작품 매체별로 이렇게 그 작품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방수장고에는 거의 조각 소장품 위주로만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 다른 곳에 공예, 보이는 수장고에 공예 작품 수장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 조각 작품의 일부 160점 정도만 개방수장고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각 기관에서는, 박물관에서는 주로 도토기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공개하게 된, 그런 유물들을 어떻게 공개하게 되는지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물들을 선별을 해서 어떻게 분류를 해서 개방수장고로 보내겠다. 뭐 이런 과정이나 절차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대전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로 70여 점 이번에 개방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별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네. 네. 저희는 사실 이제 국현 정도의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한 전시 공간 안에 이 회화 작품, 공예 작품, 조각 작품 모두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화를 걸 수 있는 넥부터 시작해서 뭐 조각의 그 보관 자재 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70여 점을 이번에 공개하는 것을 결정했던 기준이 됐던 건 아무래도 저희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작업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1360여 점 중에 그래도 뭐 좋은 작업들 중심으로 좀 선별을 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공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작업의 사이즈나 규모 역시도 저희한테는 적지 않게 조금 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라이트만 다 모으면은 그 공간 안에 들어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어서 좋은 작업을 1순위로 하지만
그 작업이 소화가 될 수 없는 공간 모두 다 소화할 수 없어서 그 외에는 뭐 사이즈라든가 부피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저희는 선별해서 보여드렸고요. 또 기간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작품을 바꿔서 보여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 그 수장고에서 보실 수 있는 유물들은 뭐 일단 선정 기준이 완형이어야 되고요. 예,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뭐 3분의 2 이상 남아 있거나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해 놓은 그 성격에 이렇게 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때 이제 저희가 연구실 내에서 이런 거는 좀 이 전시형 경납장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략 한 3만여 점 정도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오셔서 아유 전시하느라고 고생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대답을 저는 경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장의 형태가 마치 전시형인가 이제 박물관에서 일하신 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전시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공간 자체도 수장고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죠. 달고 있고 장 자체도 그 공간 자체가 우리 옛날 전통적인 방식의 경납이 장 안에다 이렇게 개개 유물들을 올려놓는 방식이었잖아요. 그거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상설 전시에 나가는 유물들을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대여 요청을 하면 일반적인 수장고 경납장과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운영에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저희도 출발은 이제 수장고이다 보니까 수장고인데 이제 전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열린 수장고 같은 경우는 그 7군데가 있고요. 6군데는 로비에 들어서면 바로 3개의 그 커다란 타워 형태의 수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유물을 경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했었는데 사실은 깊게 고민할 이유조차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유물이 재질에 따라서 환경의 민감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도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그 재질 중에서 도토기 그리고 돌, 석재 중심의 그 유물들이 1차적으로 선별이 돼서 6군데의 수장고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 안에서도 민속박물관의 유물들은 이제 생활사 자료다 보니까 재질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용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가 식생활과 관련이 됐느냐, 또 주생활과 관련이 됐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용도 기능별로 조금 유형화된 비슷한 유형끼리 또 묶어서 경납을 했고 경납한 형태가 어쨌든 보이기에 좋게 잘 보여야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수장률은 어느 정도 포기는 하고 단독적으로 조금 돋보일 수 있는 전시 형태를 취하면서 경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특별 전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인데 그 타워 형태의 6군데 열린 수장고 외에 한 군데의 수장고가 더 열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나무 중심의 그 경납 재질을 갖고 있는데 금속 같은 재질은 아무래도 조금 민감할 수 있으니 그런 금속 부분들이 조금 최소화된 유물들을 선별을 했고 소반, 떡살, 반다지라는 유물을 또 경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조금 더 전시 형태를 더 띠고 있는 공간인데 저희도 이제 계속적인 고민은 항상 그 위치에 유물이 있다 보니까 다음에 반복적으로 오시는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난번에 본 것과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올해 저희도 이제 그 수장고 안에서 또 다른 특별전을 해보자 수장고 속 전시를 기획을 했었고 소소하게 반반하게라는 이름으로 현대작가 작품을 콜라보 전시를 했었어요. 수장고 안에서. 그래서 전통에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재해석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비춰주고자 했었고 수장고 안에 기존의 수장대를 가리고 또 전시대를 설치를 해서 공간을 연출하다 보니까 또 다른 색다른 또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드렸던 질문하고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수집된 작품들이 개방형 수장고에 반입되는 과정이나 절차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술관과 달리 박물관은 그렇게 많은 반출입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반출입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를 아까 경납하고 그 자리를 그냥 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존 처리나 대여가 나가면 비워둔 상태에서 여기 이제 어느 전시에 나갔습니다, 대여 중입니다, 이런 표시를 해놓으면 여기가 이제 더 수장고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수장고다 보니까 여기가 전시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수장고이니까 최근에도 이제 많은 그 소장품들이 대여를 나갔거든요. 그럼 그 자리는 이제 돌아올 기간, 이게 어느 전시에 어떻게 대여되었다라는 것들을 명시하면서 그 자리를 좀 비워두고 있는 그런 상태고, 새롭게 수집된 자료가 있을 때는 저희는 이제 재질별로 수장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재질에 적합한 그 위치와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다시 경납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아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는 그 입수되는 경위가 그 국가 귀속 문화재들이에요. 일단 발굴조사기관에서 발굴을 한 유물들이 이제 주로 저희 박물관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보관, 인수해서 보관 관리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땅 속에서 나온 그런 그 문화재들은 주인이 있냐 없냐 한번 이렇게 그 가름하고 나서 바로 국가의 그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관리를 하고 이제 보관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는 게 이제 국립박물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들어오는 유물들이 한참 많을 때는 한 개 기관에 한 2만 점 정도, 1년에 2만 점 정도가 들어오고, 지금 저희 국립공주박물관 같은 경우도 올해 한 10,000점 이상이 그 입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10,000점 이상을 또 10,000점 가까이 또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권역별 수장고가 굉장히 효율적인 수장고예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그 축구장 면적, 어지간한 축구장 면적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 같은 경우는 저 국제규격 축구장 한 2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40만 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그 경납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특징이 거기는 완형이 많죠.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춘 그런 유물들이 많은데, 어찌되었건 거기에 40만 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 그 충청권역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만 점까지 경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지금 현재 15만 점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 유물들이 일단 들어오면 대부분 그 안쪽에 있는 수장고 명칭이 붙어 있는 안쪽에 있는 공간만 수장고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밖에 전시되어 있는 공간도 똑같이 수장고와 동일한 그런 번호와 이 위치 정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유물들이 사실 수장고 안에도 그 해당되는 유물의 그 위치가 있긴 한데, 그 유물들을 갖다가 그 수장고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고 위치 정보를 주고 대여, 대출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만 전시형 형태이지, 그리고 크기가 좀 클 뿐이지 전시형 경납장, 전시형 수장고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뭐, 하루 됐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그 24시간이 아직 안 지났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당히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사하게 갈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고요. 대여를 했을 때 그 수장고에 표시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개방되고 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래도 또 학습하고 조사해보고 결정을 하겠죠. 네. 저희는 개방형 수장고에 이제 조각 작품들이 있는데 개방 수장고에만 한정을 해서 보면요, 규모가 굉장히 작품들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160점 정도 소장이 되어 있고, 그 비율을 이제 저희 미술관 소장품 비율로 따지자면 2% 정도 되는 걸로 이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공개하시고 계시는 소장품이 전체 소장품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소장품이 한 17만 점 정도가 되는데 서울관에서 파주로 올 때 한 85% 정도가 이전을 했고요. 15% 정도가 서울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중소형의 유물들이 이제 파주로 많이 왔고 좀 중대형의 큰 기물들이 서울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개방형 수장고를 오픈하기 전에는 그 17만 점의 대략의 유물들 중에 약 2% 정도 남짓의 유물을 저희도 노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방형 수장고를 오픈하면서는 약 3배 정도 그 이상의 어떤 그 전시율을,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는 역시 이제 국가기속 문화재라고 하는 발굴 매장 문화재라고 하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수량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노출되는 뭐 전시에 활용되고 하는 유물들은 한 1%에서 2%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국립박물관들, 뭐 지역에 있는 소속관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그 충청권역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전체 소장품 대비하면 10% 정도? 지금 현재 30만 점 정도가 소장품 수량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내놓은 게 한 3만 점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약간의 좀 비밀은 좀 있습니다. 밝힐 수 없는 비밀은 있는데 밝혀도 될 것 같은데 뭘까요? 구슬이 많아요. 구슬이. 수량 점수가. 네. 그래서 실제로 와서 보신 분들이 가봤는데 저게 어떻게 3만 점이 되지? 그런데 3만 점은 돼요, 실제로. 이게 구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면은 저희는 작품을 보여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더 강한데 박물관, 특히 공주박물관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되게 더 많이 보여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서랍장 이런 곳에도 유물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방한다고 포함을 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 같고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지기 때문에 개방하는 게 아니다라고 또 판단하면 또 그게 또 줄어들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저기를 하면 저희는 뭐 15만 점도 보여드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 상자에 번호 다 붙어 있는 것까지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이야기가 아마 다른 질문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고민이 유물을 현재 이렇게 전시하듯이 아주 클래식한 방식의 그 경납 방식을 채택을 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지진에 이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공주 내려와서 와 있는 동안 지진이 2번이 일어났어요. 한 8km,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근데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그 2.0을 넘어서지 않는 지진은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단지 날씨 알림에만 뜰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계속 체크를 하고 보고 있는데, 단단히 준비를 해놨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내진에서부터 내진, 면진, 재진 할 것 없이 지진과 관련돼서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고, 뭐 밑에 받침의 그 필름, 강화 필름서부터 시작해갖고 웨이트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불안한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게 관람객들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진정 그 수장고에서 관리하는 모습, 결국은 전시형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시형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수장고 앞에 개방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맞나? 열린 수장고에 그 수장고가 열리면 어떻게 되지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하시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미술관은 1360점이 지금 소장품인데 70점이 나와 있으니까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5% 정도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그 정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드릴 질문이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시와 수장고에 대한 질문인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개방형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장과 전시의 그 중간쯤에서 전시 쪽에 약간 더 치중해 있어요. 미술관이다 보니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이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또 많이 시도를 하고 계셔서 중간쯤에 계신다고 하면은, 공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를 정말 온전히 보여드린다는 개념에서 수장고 쪽이 더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다 그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혹시라도 한 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전시와 수장 그 사이에 있는 개방 수장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순서 관계없이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미술 네. 분야 쪽의 사람으로서 그 고민이 전 조금 많은 네, 것 같아요. 저도. 특히 이제 어제 오픈하면서 그 오픈 공간, 지금 이 저희가 좌측에 있는 이 공간처럼요, 작품을 전시 형태의 수장 형태, 수장된 전시, 그걸 보여주는 공간에 이제 저희는 조각 공예 회화가 모두 다 들어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레베카 호른이라고 하는 41년생인가 46년생의 독일의 국제적인 작가의 작품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은 실제적으로 그 작가가 이제 기계 미술을 하는 작가인데, 그 기계를 자신의 신체의 대리자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 신체이기 때문에 움직여야지 되는 건데, 오픈할 때 움직이지 않게 그냥 누워놓은 상황에 있더라고요. 백남준의 작품 중에 TV 로봇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작품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 브라운관이 돌아가야 되는데, 브라운관에 그 전선을 꽂아놓지 않은 상황에서 수장고 안에 보관된 상황은 텔레비전이 꺼져 있는 건데, 그걸 백남준의 작품에서 텔레비전이 꺼져 있는 거는 작품이 아닌 거거든요. 그냥 고장난 것일 뿐인데,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사실은 저로서는 좀 많이 딜레마였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실제적으로는 저는 정말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러 차원의 다각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시와 그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엄연히 다른데, 전시 작품이 나와서 40일, 60일을 견뎌내다가 안으로 들어가서는 쉬게 해줘야 되는 건데, 쉼의 공간에서도 계속 일을 하게 할 것인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또 누워있는다고 얘는 작품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된다면, 이건 도대체 이 작가에게 큐레이터가 무슨, 미술관 사람이 무슨 엄청난 폭력을 저지르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사실은 저는 어제 개막을 하면서 아주 심각하고 본격적으로 좀 짓누르는 상황이고요. 그런 고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관람을 오시는, 공주박물관에 관람을 오시는 분들이 상설 전시실을 보고 한 30%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수장고를 둘러보세요.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수장고를 탁 둘러보시고 내려오시면서 한마디 하세요. 전시가 왜 이렇게 불친절해? 이러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뒤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여기는 수장고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맥이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그 작동 안 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수장고입니다.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만 드리고, 수장 공간에 대해서, 수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장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쉽게 보실 수 있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람을 오신 분들의 시선에는 전시로 이해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고민이 많이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실제로 그 문제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 미술 작품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수장고라는 개념을 더 이제 강하게 두고 있었고, 저도 사실은 수장고를 공개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공간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설치 미술 작품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노출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작가분의 항의가 들어왔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수장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작품이 쉬어야 되는 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작가 입장에서 그리고 관람객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설치미술은 솔직히 좀 배제를 한 편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추후에 좀 해결해 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두고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것도 근데 전시의 개념으로 더 다가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저는 일단 이 개방수장고가 어떤 공간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장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이런 자리들도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개방수장고가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라고 계속 알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공주랑 여건이 조금 다른 거는 공주박물관은 그래도 본관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상설 전시나 특별전을 관람하고 수장고를 다시 둘러보는 상황이어서 여기는 전시 공간, 여기는 수장고회라고 이해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과 파주 무려 한 50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시를 보고 수장고를 이어서 보러 오시진 않잖아요. 그냥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래 하고 왔는데 수장고라는 개념은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나 말씀처럼 뭐가 이렇게 불친절해? 설명이 없어? 라고 하시는 그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저희가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지 또 전시 공간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새로운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이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창고적 개념의 수장고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또 역할을 해야 하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유물도 쉴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는 이제 서울관 달리 월요일에는 휴관을 고수는 하고 있는데 이런 수장고로서 좀 이해받고 배려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계속 좀 확산되려면 계속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박물관과 다른 수장고예요 라고 계속 외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방형 수장고라는 이 팻말을 딱 걸고는 있으나 다 박물관 미술관의 기본적인 전시를 하는 공간으로서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대중들이 궁금한 건 수장고가 뭐야를 먼저 알아야 이거를 개방한 데가 중요한데 그냥 우선 개방부터 해서 보여주니까 수장고랑 미술관이 무슨 차이야? 수장고랑 박물관은 무슨 차이야? 이런 식의 어떤 그야말로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동선 같은 거부터 조금 좀 다르게 관람객을 유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들어왔을 때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수장고라고 하는 것에 관한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로 이어지게 가지 않으면 계속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희 미술관이 그나마 그런 점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거는 저희는 지하 공간이에요. 저희 미술관이 크게 있고 위에 지상에 있고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 공간이긴 한데 역시 같은 어떤 딜레마에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조금의 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는 어떤 그 층은 하나 있긴 하지만 그런 방법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아까도 질문을 관람객이 수장고가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질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수장고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장고를 개방했을 때는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전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후속으로 개방수장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관람객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 또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거 굉장히 고민을 요즘에 하고 있는데 저희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설 전시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개방수장고하고 상설 전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제가 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획 방향에서 차이가 있는 걸까? 뭐 그런 고민을 이제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상설 전시도 말 그대로 많은 유물들을 노출을 시키고 있지만 어떤 주제하에 계획된 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서울관 같은 경우도 뭐 일가는 한국인의 뭐 일상을 다룬다든지 일생을 다룬다든지 뭐 이렇게 저희가 주제화해서 그 주제에 적합한 유물들을 이제 노출을 하고 있는데 수장고라는 개념은 그것과는 조금 더 별개로 공간적 개념에서 유물을 보관하는 어떤 형태적인 공간의 의미나 상황들을 더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정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다 관리자 쪽의 시선에 또 적합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설 전시와 수장고는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출발점이 조금은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물관은 분명하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이제.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네네, 어려웠어요. 네, 개방형 수장고에 있어서 상설 전시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는 꼭 시험 보는 느낌인데요. 이제 주제가 얼마만큼 디테일하고 연속성이 있느냐 하는 뭐 그런 거가 당연히 있겠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있어요. 이거 그러면 큰일 났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일단은 공간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제가 아주 뭐 이렇게 단일 주제를 이렇게 탁 꽂아놓고 여기는 수장고입니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명확하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입장이에요. 관람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니면서 여기는 수장고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수장고 와보신 분들은 그 토기 1만 년의 파노라마 해가지고 있는 그 토기에 그 로봇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QI 로봇을 이제 현대미술관에서도 지금 그 도슨트 로봇으로 활용하고 있는 로봇을 저희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수장고에 대한 설명과 수장고의 내용을 안내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구분 짓는 거를 만들어서 사람이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로봇이라도 이용을 하고 볼거리도 제공을 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는 아마 제가 아니라 이제 로봇이 안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꼭 한번 가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오십시오. 1월에. 저희는 진짜로 지금 현재는 백화점처럼 작품을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듯이 그냥 논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계속 말씀하시지만 공간에 관한 부분이 강력하다 보니까 더 크기 때문에 개방 수장고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배치한 것이 아니어서 상설전하고는 명확하게 다르겠죠. 그래서 관람객들도 뭐 기대하는 바는 이렇게 보관되는구나 하고 쓱 보고 쓱 나가는 정도, 어제 하루로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에서 사진 찍고 뭐 이 정도의 SNS에 올리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전시장에 오셔서 상설 전시에 대한 또는 기획 전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거는 안 갖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우선은 뭐 고백하고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미술관 역시 상설 전시가 없어요. 저희는 지금 이제 국내의 국공립미술관들, 특히 이제 공립미술관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미술관들 중에 상설 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김유진 학예사가 그렇게 그 질문을 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설 전시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 미술관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완을 좀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다는 정도의 자랑으로 또는 뭐 디스플레이 정도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상설 전시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저는 개방 수장고가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장점으로는 한 작품을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작품의 이 개방 수장고가 처음에 해외에서 열리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작품의 보관 상태를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작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운영상의 장점도 있고. 근데 단점으로는 이제 조금 관람객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위에 있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작품이 안 바뀐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조각의 집이기 때문에, 조각의 방이기 때문에 사실 변동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조각 작품들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생각하시는 개방형 수장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부터 그러면 공정한 말을 끝내서 저는 개방형 수장고의 뭐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개방이라는 말에 있듯이 많은 분들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수장고 운영하면서도 관람객들이 오셔서 일단 딱 보시고 아 이런 곳이구나, 이런 유물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끼세요. 아, 수장고가 이런 곳이고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알고 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의가 있는데. 이제 수장고는 이런 곳이야라고 이미 배워서 수장고가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곳이라고 탁 박혀 있는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고민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수장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전시고 이거를 관람객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하고 이게 개방형이야 보이는 수장고야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 관람형 수장고라고 하는 조금 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본 용어인데 그런 개념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 개방이라고 하는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은 굉장히 크지만 이 관리를 하고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아까 휴식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쉬어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이거를 연다? 어디까지 열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뭐 장점이 큼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아주 그냥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크게 이야기를 했군요. 아니요, 맞습니다.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말씀대로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네.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 유물을 좀 더 긴 시간 안전하게 보존을 하고 이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개방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목적을 두고 이제 개방을 했을 때 더 이상 유물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보존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유물 관리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보존 쪽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개방을 하겠다라고 목적을 두고 방점을 찍었을 때는 개방에서의 어떤 장점들을 더 찾아서 좀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례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소반이 중심이 되는 수장고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약 180여 점 정도의 소반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한번 이제 그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오셔서는 다들 일반 직원들도 그간에는 수장고가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하는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곳에 와서 소반들이 이렇게 많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는 아, 우리가 이렇게 좋고 예쁜 유물들이 많았어? 새삼 놀랍다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 옆에 또 떡살이 저희가 가진 한 280점 정도의 떡살이 다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떡살의 문양이 이렇게 예쁜 거였어. 아, 오늘 또 소반 다리가 달라 보이네? 하시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 마음이 그대로 관람객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또 여길 찾은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뭐 영감을 얻는다든지 하나의 계기가 되는 조금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가능성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뿌듯함을 느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계속 생각하고 좀 그 장점들이 부각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미술관에서 늘 일하면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면서 그 소장품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조사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좀 갈증을 내면서 조급하게 그 고민했던 큐레이터거든요. 근데 소장품으로 미술관 안으로 들어온 예술 작품이 평생 그 미술관에서 제가 근무하는 게 한 30년이 된다면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것 쪽은 조금 다르겠지만 박물관 쪽은 유물을 다루시니까 그 유물마다의 다 어떤 가치들이 있겠습니다만 현대미술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작품의 질적인 부분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편차가 조금 심한 경우들이 있고요. 심지어 이제 국제박물관협회의 미술관 분과에서 늘 고민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각 미술관들이 갖고 있는 소장품 중에 정말 오랫동안 여전히 미술관이 보존 관리하면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될까? 혹시 폐기 처분해야 되는 대상은 아닐까를 늘 고민하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장고가 포화 상태가 올 때마다 그동안 가치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지 되는 그 작품들을 역시 이제는 폐기해야 되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법령을 찾아봐야 되나?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장품의 그 비관적인 운명을 저는 좀 전시장으로 끌어냈다는 점, 관람객들과 만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8월 30일인가 그 국제박물관협회에서 그 박물관에 관한 정의,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첨가를 했는데 과연 이제 거기에서 지속 가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엄청나게 넓은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듯이 작품의 항구성을 과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안에서의 지속 가능함과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함과 보다 넓은 차원의 후대까지 넘겨줘야 되는 이 예술적 가치로서의 지속 가능함을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는 역시 좀 여전히 고민거리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외 개방형 수장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계획하고 있는 국내 공간들도 좀 많아졌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네덜란드 보이만스 디포라는 공간에서는 아예 건물 계획 단계에서부터 작품에 맞는 공간을 다 개별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공간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이런 해외 사례들 보면서 앞으로 이제 국내에 계속 생길 개방 수장고들 어떤 점 보완하면 좋을지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제 뭐 1년씩, 3년씩 앞선 기관으로 네, 앞선 기관으로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 건물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청주도 어떤 그죠? 극히 느끼고 계실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공주는 거기 좀 다가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브릿지나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소장품이 어떻게 보여질지를 좀 철저하게 계산을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좀 부러움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파주관이 건물이 이제 그 뼈대가 있을 때부터 이제 안에 컨텐츠들이 채워지는 과정을 전체를 다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공간 설계에 반영됐더라면, 애초에 이런 유물을 경납할 거니까 그 유물의 환경에 적합하게 공간 구조가 설계가 됐더라면 이런 아쉬움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최적하게 또 설계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기관들에서 많이 견학들을 오세요. 이제 견학들을 오시면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놓친 게 무엇이고 어떤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컸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놓치지 마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또 견학을 하시는 거일 텐데, 그래서 해외 사례든 국내 사례든 그것이 일단 성공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배워야 될 점이겠지만 실패한 건 뭘까? 라고 한 번쯤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 보이만스. 그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자료들이 그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설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자료들이 대부분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아, 정말 제대로 계획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하역장 시설이에요. 우리나라 박물관 건축에서 가장 천대받는 공간이 근데 가장 중요한데 가장 이 예산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하역장이 날아가는 그런 그렇죠. 좁아지고 날아가고 뭐 시설 빠지고 하는 그런. 근데 거기는 보니까 하역장 자체가 굉장히 너무너무 부럽게 그 설비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수장고 유물 관리, 소장품 관리, 수장고 안내 이렇게 하면서 소장품 관리를 하는 분들은 박물관계의 국정원 요원이다. 공교롭게 국립박물관은 수장고가 다 지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는 거 맞다. 밖으로 나갈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개방형 수장고, 뭐 관람형 수장고라고 하는 수장고가 만들어지고 저희 이제 충청권역 수장고도 본연의 그 기능은 있지만 역시 관람객들한테 조금 더 접근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소장품 관리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이것을 공간을 어떻게 개방하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충청권역 수장고 같은 경우도 국가기록문화재이기 때문에 발굴조사 기관들하고도 뭔가 코어를 같이 해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유물들의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살짝 그 기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 그 소속 박물관의 그 일련 번호 1번들이 있어요. 예, 일련 번호 1번들은 약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이렇게 모아서 충청권역 수장고에서 넘버 1 아니면은 뭐 넘버 3 뭐 이런 저희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의 아주 작지만 관람객들한테 그런 거죠. 넘버 1인데 이 번호를 왜 붙이는지,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유물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지지만 그 유물이 들어오는 과정과 관리되는 그리고 활용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는 박물관계 국정원 요원들이 다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엔터테이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매니저 엔터테이너가 돼서 이게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두려운 마음으로 고민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엘리트주의가 여전히 그 음지에서도 1번만이 살아남은 대사인가요? 그래서 이제 넘버 3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우선은 보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나 개념에 대한 좀 철저한 학습이라고 하기보다는 개념에 대한 공유를 적극적으로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동선에 관한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이후에 고려되는 것들이 좀 점차적으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미술관하고 개방형 수장고의 차이, 수장고와 수장고와 그 미술관이 어떤 방식으로, 전시관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가는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그 건강한 미술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건강한 미술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대전이 못한 거를 그 이후에 많이 미술관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개방형 수장고가 생겨난다고 하니 이제 어떤 틀이라든지 혹은 그런 장단점들을 좀 정리해 놓으면 체계적으로 후발 그 기관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자료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개방형 수장고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혹시? 그리고 아니면은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두 분에게 아마 드리는 질문일 것 같아요. 생각하실 기회를 드리고 제가 30초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제가 아까도 누누이 하루밖에 안 됐지만 저희는 근데 이제 문제가 프랙탈 거북선이라고 하는 게 저희 전시장에서 전시가 365일 되고 있었는데 물론 월요일에 하루씩 쉬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루에 2시간씩 가동을 했거든요. 비디오를 틀어야 되는데 다 노후된 비디오들이고 백난줌 작품 자체가 그야말로 기계, 테크놀로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종된 부품들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백남준 작품이나 비디오 작품에 관한 어떤 고민거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개방형 수장고로 내려갔는데 수장고에 있는 애도 여전히 하루에 2시간씩 틀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여전히 있고 전시장에서 동일한 조건 아래 그 아이가 살아가야 된다면 수장고에 이건 또 어떤 방식의 그 헛갈리는 문제를 야기하거나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조금 저희 미술관 내부에서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여서 이 부분은 그냥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면서 이렇게 겪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저희 그 충청권역 수장고 앞에 이렇게 마당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이 서서 서성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나가다가 왜 안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수장고인데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수장고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지식이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수장고는 저기 관람형이니까 들어가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관람을 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그 수장고라고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관람객들 분들한테 이 수장고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여전히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우리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관리 측면하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뭔가 조금 더 서비스를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모든 조치를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리고 관람 오신 분들이 그렇게 유리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해놔도 그 관람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태도 문제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리스크들에 대한 거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이제 저 조각상을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계속 수장고에 동일한 위치에 계속 있게 되는데 관람객분들도 처음에는 와 하시는데 와 보면 변화가 없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프로그램 위주로 뭔가 그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내년에 오시면 이제 로봇은 한 대 있겠죠. 저 대신에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내를 하고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이 있을 텐데 저희도 그 유물들을 갖다가 아까도 경납 공간하고 동일하게 운영을 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돼요. 이거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그래서 해결 방법은 같이 고민하는 게 제일 큰 해결 방법이고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일단
이사는 왔고 물건은 풀어놨고 뒷정리는 끝났고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도록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 앞으로 이제 사업 방향들인데 말씀대로 위에 있는 높은 유물 안 보여. 여기 왜 옷은 없어? 한복 없어? 뭐 갓 없어? 왜 없지? 라고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유물을 또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유물들을 오픈은 하고 있지만 그 밖에 또 보여지지 못하는 유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뭐 공간적인 문제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친절하지 않은 설명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하나 낱낱이 유물에 뭐 개별 레이블을 둔다든지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각각의 수장 공간에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고 키오스크에 뭐 이제 기존 같으면 뭐 명칭을 검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저희는 이제 비주얼을 시각적으로 수장고 환경과 동일하게 유물이 배치되어 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직접 이제 선택을 해서 정보를 얻는 그리고 유물의 번호가 각각의 수장대에 올려져 있거든요. 관리를 위해서 그 수장고 그 소장품 번호를 입력을 하거나 각각의 선반이 또 위치값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선반 번호가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거나 해서 하나의 키오스크에 3가지 어떤 방향으로 정보에 다가갈 수 있는 선택을 해 놨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 많은 유물, 한 공간 안에 몇백 점의 유물이 있으니까 그 유물들 옆에 설명이 있었다면 그냥 바로 보이는 거니까 가장 쉬운 방법인데 한 번 더 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 이해 못 하시는 관람객들도 많고 되려 어떤 한 어르신의 일례인데 아니 키오스크까지 해놓고 다 좋은데 말이야 내 왜 핸드폰에는 안 담기는 거야? 라시면서 어르신이 또 그런 이의를 제기하신 적이 있어요. 제 편견 속에는 어른들은 이제 기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멀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문제였던 거죠. 그분은 더 적극적으로 그 정보를 얻어가고 싶어 했고 자기 방식의 어떤 활용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그걸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던 거여서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관람객분들이 오셔서 유물 그냥 있네? 수장고네? 라고 그냥 돌아가시기보다 단 하나의 유물이라도 조금 마음속에 새기고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고민이고 같이 이제 고민을 해주시면 또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개방수장고 장점이 그거 같아요. 한 점의 작품을 뭐 유물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유심히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게 저는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얘기 나눠본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관람객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에 가장 중점을 두는 문제인 것 같아요. 관람객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민속박물관 1주년 그 기념 세미나 거기 갔을 때 느꼈던 게 개방과 공유를 좀 더 확장을 하려면 디지털 사업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키오스크처럼 그래서 정보의 영역도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이제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그 각 기관들에서 관람객들과 이 개방 수장고를 더 잘 공유하기 위해서 어떤 발전 전략이나 혹은 향후 계획하시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시면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사실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의 개방형 수장고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인 김유진 학예사가 적극적으로 뭐 네트워크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관 전부터 실질적으로 그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좀 많이 하셨었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몇 개 안 되는 기관이지만 어쨌든 공론화시키고 테이블 위에 문제를 올려놓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관람객이든 뭐 누구든
어떤 문제로 어떻게 소가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즐거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니즈를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식의 어떤 이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네. 그 테이블 위에서 올려놔져서 얘기가 된다면 저는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대전시립미술관도 역시 그런 이 국현이라든가 또 뭐 공주나 또 뭐 민속박물관하고의 협력 방안 같은 거를 좀 포럼이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자주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도출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돌 기념으로 개관돌 기념으로 11월 29일 날 워크숍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뭐랄까요, 권역별 수장고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하면서 사실은 개념에 대한 개방형 수장고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노력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뭔가 앞으로 어떻게 가자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시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 우리 민박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이제 귀한 자리가 되었었는데 그게 이제 앞부분에 이제 건립 과정과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하면서 생긴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2달 뒤기는 한데요. 예, 이제 곧 좀 자리를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사실상 나와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관람객 중심의 공간으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관람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조금 찾아내야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디지털 사업이든 여러 가지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제 전시나 이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뭔가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는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장고이지만 여긴 수장고니까 수장고를 느껴라고 일방적인 어떤 선택이나 강요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관람객이 원하는 입장에서 절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도 이제 앞서 상반기에는 공간 안에서 이제 수장형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도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타워 형태의 6개 수장고에서 각각의 어떤 식물의 문양 형태들을 찾아보는 수장고 산책 유리정원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해설 중심의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미 소장품 해설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은 계획된 큐레이팅이 어떻게 보면 이 유물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라고 하는 행위지만 그러다 보면 또 스스로 더 새로운 유물들을 찾는 어떤 기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작은 노력들을 조금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 관련해서도 저희가 첫 돌이 7월 23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돌잔치 행사도 바쁜데 이런 워크숍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바쁜 시기였었지만 그때 이제 찾아주신 분들이 저희가 그동안 기관 견학 때 방문했던 분들에게도 혹시 참여 의사가 있는지도 여쭈었었고 또 이런 기관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다들 목말라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얘기할 자리가 없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그날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눴고 작은 자리였지만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교류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현과 저희가 이제 미술관과 박물관이라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결국은 목적하는 바는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술관에서는 선두주자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시작을 했는데 좀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전시랑은 다르고 수장고랑도 다르고 그래서 혼자 좀 끙끙 앓았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작년부터 올해죠, 올해 작년에 생기고 이제 올해 만나 뵙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질문은 다 끝났는데요.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각 기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있으실까요?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없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 지금 이제 수장고가 6개가 있어요. 충청권역 수장고에는 6개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권역 수장고다 보니까 저기 청주, 부여 이쪽 유물들도 이제 같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하면은 한 18만 점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청주하고 부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수장고는 약간 원격지 수장고 개념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나머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본관에서 제대로 위치를 잡지 못하고 있던 유물들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공간은 비어 있어요. 예, 비어 있는데 그 국립박물관의 현실이라는 게 그 10,000점 이상의 유물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소속관들이 수장고가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저쪽 전주에 있는 것도 올라오고 뭐 이렇게 공간을 좀 더 개선하려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제 경주의 유물도 일부가 저희 쪽으로 와서 보관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예. 원래 계획은 그 권역별 수장고 내에 들어온 유물들은 권역별 수장고에서 보관 관리를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고 별도의 인력과 이런 상황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수인계를 할 때 수만 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인수인계를 해서 경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은 이제 이 원격지 수장고 개념으로 유물에 대한 모든 권한과 관리 권한은 그 해당 박물관에 다 있는 거고요. 저희는 시설 자체만 관리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수장고 관련된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충청권역 수장고 안에 수장 공간이 있지만 그거는 제가 관리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을 해도 해당 박물관에서 와서 그 유물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저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도 좀 어려운 질문도 곤란한 질문도 있었을 테지만 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또 이런 모임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